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KFX가 엔진을 장착했고 FC31은 강력한 수출 경쟁자를 맞닥뜨렸다. KFX의 F414 엔진은 중국인들을 침울하게 만든다. KFX 엔진의 최대 추력은 엔진 하나당 6,350kg, 14,000파운드 힘으로 중국의 FC31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한국의 방산 무기는 중국의 방산 수주를 지속적으로 가로채어 왔으며 KFX는 그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하려 한다. FC31보다 더 좋은 엔진과 더 세련된 외관,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KFX의 진행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을 대체적으로 놀라운 반, 질투 반인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은 수십 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는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중국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엔진 문제를 한국은 쉽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부러운 모양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국산 전투기 KFX의 CJ6기는 현재 약 93%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달 24일 CJ6기의 최종 조립 현장에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됐었습니다. KFX에 장착되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 터보팬 엔진인데요. 이 엔진의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414 엔진은 단발로는 경전투기에도 적합하며 쌍발로는 전투기나 공격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엔진인데요. F414G400은 미국의 FA28, EF 슈퍼넷에 탑재된 엔진으로 KFX에는 여기에 K를 붙인 라이센스 생산 버전 F414 G400K를 장착하게 됩니다. F414는 동급 엔진에 비해 크고 무거우며 초기 도입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출중한 성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엔진이므로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성능 개량에도 유리합니다. F414 엔진은 애프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 힘에 달해 라파르 M88 엔진 17,000파운드 힘과 유로파이터의 EJ200 엔진 20,000파운드 힘보다 강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인 FC31에 탑재되는 엔진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RD93과 이를 그대로 카피한 중국산 WS13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RD93 엔진의 애프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은 18,000파운드 힘로 F414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엔진은 대체적으로 서방제의 엔진에 비해 연비가 낮고 수명이 짧으며 그만큼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부실한 후속 지원으로 인해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결함이 많고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제트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이며 이 중에서 중국이 엔진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은 러시아제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FC31이 KFX에게 수출 시장을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FC31은 중국 공군용으로 정식 개발되는 기종이 아닌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FC31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X의 시제기 조립 작업이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레이돔과 한 쌍의 F414G400 엔진이 장착됐다. F414 G400 엔진의 기본 추력은 엔진 하나당 14,400파운드 힘로 중국의 FC31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FC31은 RD93 엔진 또는 중국산 WS13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 엔진의 추정 추력은 11,240파운드 힘이다. 또한 이 엔진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연료 소모가 심해서 KFX의 F414 엔진과 비교하면 질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F414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엔진으로 KFX와 미국의 FA-18, EF 슈퍼 호넷에 탑재되는 것 외에도 인도의 5세대 전투기 AMCA와 스웨덴의 JAS-39, EF 그리펜도 이 엔진을 사용한다. F414는 연료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력이 매우 크고 순간 폭발력이 강해서 함재기용으로도 다주 적합한 엔진이다. 이런 특성은 KF-X가 앞으로 함재기용으로도 개발되어 한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처럼 강력한 엔진은 KF-X의 수출 전망을 받게 하고 미래 대외 무역 경쟁에서 중국 FC-31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게 하였다. 역사상 한국의 방산무기는 중국의 방산 수주를 지속적으로 가로채왔다. 이제는 KF-X가 지금까지의 역사를 또다시 재현하려 하고 있으며 더 좋은 엔진과 더 세련된 외관,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향후 FC-31이 추력 22,000파운드의 힘과 넘는 WS-19를 사용할 수 있다면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S-19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쩌다가 FC-31이 한국산 전투기와 선진성을 겨루는 처지로 전락했냐는 것이다. 물론 FC-31과 비교하면 KF-X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KF-X는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것이다. 미사일은 기체 아래 반매립 형태로만 장착될 수 있다. 이것은 KF-X의 스텔스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고 KF-X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Su-57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지나치게 이상만 쫓는 한국은 KF-X가 4.5세대 전투기라면서 슬며시 반세대를 낮췄다. 또한 KF-X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터무니없는 스텔스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F404 단발 엔진을 사용하며 한 대당 가격은 3천만 달러이다. KF-X는 쌍발 엔진에다가 엘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단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최대한 타협해서 가격을 1억 5천만 달러로 낮춘다고 가정해봐도 이 가격이면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구매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KF-X의 양산 계획상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KF-X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요 부품을 미국 및 기타 다른 나라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간 브로커에 불과하고 향후 AS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는 방산품의 약점이고 KF-X의 국산화율은 아직 60% 미만이다. 이미 65% 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야망은 크다. KF-X는 총 8대의 시제기를 제작할 예정이며 그중 2대는 지상시험에, 6대는 비행시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 KF-X는 일반에 공개되며 내년 첫 비행에 돌입한다. 6년의 비행시험을 거쳐서 2028년에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쯤이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말장난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KF-X에 1.5세대를 추가하면 그만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